정신병에 대하여. 미친 광기의 시대. 정신병 어떻게 고치나? 저렴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이 필요.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게 뭘까? 돈, 명예, 사랑 뭐 그런 거겠지. 하지만 이른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어. 그런데 건강이란 신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의 건강도 매우 중요해. 100세까지 살아봤자 뭐해. 벽에 똥칠이나 하고 치매나 걸려서 가족들 괴롭히면 과연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주제는 정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야. 한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지수는 OECD 36개 가입국 중 27위래. 꼴찌에서 세는 게 더 쉬울 정도로 우리나라 삶의 질이 안 좋다는 얘기야. 경제가 많이 발전해 먹고 살만한 상황이 되었지만 풍요로운 삶의 결정적 지수인 정신 건강은 날로 악화되고 있어. 작같은 현상이지. 내가 놀라운 통계를 말해줄까? 5천만 대한민국 인구 중 무려 990여만 명이 잠재적 정신질환자래. 즉 5명 중에 1명은 정신에 이상이 생겼다는 얘기지. 정신과 병원이 성업하고 정신과 의사들이 떼돈을 버는 이상한 현상의 이유이기도 하지. 누구는 정신병 걸려서 괴로워하는데 이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부자가 되는 기이한 상황. 나는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봐.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정신질환에 걸리는 근본 이유가 뇌질환 등 선천성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대사회의 물질주의, 이기주의, 획일적 가치관과 취직을 하더라도 조직 문화의 냉혹성, 비인간성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즉 정신적 가치, 다시 말해 윤리, 도덕, 정, 사랑에 비중을 두는 사람들은 현대사회의 그릇된 가치관에 적응을 못해 정신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나도 많은 정신과 환자들은 만나봤지만 그들이 일반 사람과 다른 점은 별로 없어. 예의 바르고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들이 정신과에 가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나 정신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경쟁주의,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에 비중을 별로 안 두고 자신만의 정신세계에 빠져 사회적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가 많아. 일반 사람들도 정신과에 가면 크던 작던 자동으로 진단명이 나오게 되어 있지. 약하게는 적응장애증, 대인공포증, 사회공포증 등으로부터 심하게는 조울증, 우울증, 정신분열증까지 다양한 정신질환의 자격증을 갖게 되지. 이렇게 쉽게 자격증이 부여되는 케이스도 드물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다양한 정신병의 대부분 약 90%가 오진이라는 거야. 정신병동에서 근무했던 한 사람의 말을 빌자면 정신병만큼 오진이 많은 경우가 없대. 사실은 정상인데 정신과 의사의 진단이 내려지는 순간 곧바로 정신병자, 즉 미친놈이 되어버리는 거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미친놈이 되어버린다고 생각을 해봐. 정말 돌아버릴 정도로 환장하게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서 심한 욕 중에 하나가 미친놈인데 정신과 한번 갔다고 해서 미친놈이 되어버리는가? 난 이건 절대 아니라고 봐. 반론을 제기해볼게. 의과대학때 실제로 정신분열증이라는 작같은 병을 앓았던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김정일 박사는 인간의 정신과 영혼의 세계는 각자 다양하므로 획일적인 의학적 진단으로 규명할 수 없다고 말했어. 참으로 일리 있는 말이야. 무당이나 점쟁이들도 의학적으로 과연 미친놈이나 미친년으로 치부한다는 것은 심오한 동양의 영혼과 정신을 부정하는 반문화적, 반민족사적, 반역사적 행위라 아니할 수 없어. 자고로 동병상련이라고 당해본 사람만이 잘 알 수 있듯이 정신병도 마찬가지야. 육체의 병은 진단이 되는 순간 바로 치료 방법이 나오지만 정신의 병은 다르다고 봐. 한 조사에 따르면 정신과 입원 환자의 절반 이상이 퇴원 후 재입원한다고 하더구만. 즉 고칠 수 없다는 거지. 김정일 박사는 그래서 환자가 제 병명이 뭔가요? 하고 물으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막연한 말을 자주 한대. 힘든 무한 경쟁의 현대 사회에서 누구나 깊은 고민과 상처를 갖고 있지.
그래서 정신과에 가게 되면 실상은 더욱 막막해져. 5분여 정도 상담하고 약을 투여받을 경우 1회 15영원 정도 들지만 5분 만에 무슨 상담이 되고 치료가 돼? 그래서 50분 정도 하는 심리상담을 하는 경우 상담료가 무려 520만 원에 이르니 말 다했지 뭐. 돈 많은 사람들은 큰 부담이 안 되겠지만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상처받기 쉬운 서민들의 경우에 감당하기 힘든 지나친 고가의 상담료야. 그러느니 아싸리 친한 친구한테 50분 동안 하소연하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물론 현대 정신의학을 부정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하지만 환자의 현실 상황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50분이 아니라 10시간, 아니 몇 박 며칠을 상담한다 한들 근본 원인이 치유가 될까? 난 아니라고 봐. 나아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중증 환자의 실태를 보면 정말 가관이야. 철창에 가두고 마치 감옥 같은 상태로 이른바 치료라는 걸 하게 되는데 보호사들이 치료라는 이름으로 구타까지 하고 환자들끼리 싸움이라도 나면 환자의 팔, 다리, 가슴을 묶는 20세기 이전의 독재 정권의 고문 같은 상황이 연출된대. 이는 대한민국 헌법 2장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과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엄연한 반헌법적 행위야.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치료하는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무시당해도 하소연도 못한대. 심한 경우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싸는 것만 허락하는 인간의 짐승화가 이루어지는 한편 환자들의 노동력 착취도 뻔뻔스럽게 자행된대. 그래서 퇴원하고 싶어도 원장과 보호자 양자의 동시 허가가 없는 이상 퇴원도 못한다니 말 다했지 마. 물론 환자가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크다면 정신병동 입원이 맞는 얘기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에겐 엄연한 인권유린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 도대체 국가인권위원회는 뭐하러 만든 기구야?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치료체계를 입원중심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하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어. 아울러 일반인들의 정신병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해. 아직 미국 등 선진국서도 정신과 다니는 걸 좋게 평가하진 않지만 우리나라도 선진의식을 가지려면 정신병도 다른 신체적 질환처럼 동등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울러 정신병의 기준에 대해 지나치게 사회적, 경제적 역할을 중시하는 보는 현재의 의료 관점에서 인간 환자의 선, 악으로 평가, 진단하는 선한 사람은 정상인, 악한 사람은 미친 사람 요소를 증대해야 한다고 봐. 즉 악인이 강자가 되어 약하고 선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작금의 사회적 현상을 정의의 이름으로 보기 좋게 뒤엎어버려 아무리 사회적 역할을 잘해도 나쁜 놈은 미친 놈으로 취급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만드는 거지. 악인을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야 해. 그것이 진정한 치료라고 생각해. 20세기 프랑스의 세계적인 사학자이자 철학자인 미셀 푸코는 광기가 역사를 지배한다고 말했고 가수 조영남은 아웃사이더가 역사를 발전시켰다고 갈파했지.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봐도 위인들 중에 당대에는 이른바 미친 사람들이나 아웃사이더들이 무지하게 많았어. 내가 연구한 바로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격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굳이 프로이드의 이론을 언급하지 않아도 사람의 정신은 어릴 적에 이미 형성되어 버리는 거지. 그건 곧 아무리 심오한 정신분석학으로도 정신병을 고친다는 건 쉽지 않다는 얘기야. 의사나 환자나 비슷한 정신과 영혼을 가진 인간일 뿐이야. 의사라고 해서 환자를 해부하거나 치료, 충고하려 한다는 것은 인간의 평등권에도 위반되는 행위지. 의사는 많이 배웠을지는 모르지만 환자보다 정신,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아무데도 없어.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의 크고 깊은 상처를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았잖아. 오히려 환자의 정신, 영적인 부분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우월한 경우를 많이 보아왔어. 따라서 정신과 상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친구 되어주기 비프렌딩라고 나는 생각해. 의사나 상담사가 환자의 희로애락을 함께 공감해주고 들어주게 제일 중요해. 이런 점에서 수다 떨기나 뒷담화도 치료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 거지. 우리나라 정신의학계에 말하고 싶어.
의사들이 도둑놈들도 아니고 상담료 지나치게 비싸게 받지 말았으면 해. 적정 가격을 제시하자면 50분당 1만원 어떨까? 한국 사회가 미쳐버려 여리고 외롭고 착한 영혼들은 언제든 정신질환에 쉽게 걸릴 수 있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의료 시스템과 지역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도 저렴하고 질 높은 정신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할게.